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일 아침 김지연입니다. 네, 올해 첫 한반도를 향한 태풍 프란시스코가 소멸이 됐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갔지만 비로 인해서 습도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바람이 좀 습하다고 바깥이 습하다고 창문을 꼭 닫아놓는 건요. 공기순환이 안 돼서 눅눅함이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온 뒤에는 조금 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하루에 2번, 20분 정도는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단잠을 위해서는 침구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침구류에 습기가 차면은 침실 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햇볕에 수시로 이 침구류를 소독을 하고 또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침구류에 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빨래를 많이 하는 계절이잖아요. 빨래를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세탁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세탁기를 사용한 후에는 고무 패킹을 마른 걸레로 잘 닦아주고요. 세탁기 뚜껑이나 세제 뚜껑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숯, 커피가루, 굵은 소금 등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거나 이렇게 습기를 없앨 수 있는 제습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이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행히 빨리 소멸이 됐는데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날씨는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태풍은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앞으로 이 열대저압부는 오전 9시를 전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정오까지 충남 북부에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주시고요. 이 수분 섭취를 자주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2도, 세종 34도,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당진 32도, 태안 33도, 보령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33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에 뭐 혼밥, 혼술, 혼영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네.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뜻인지 알죠? 그럼요.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술, 그리고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영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저도 혼자 하는 거 자신 없어서 잘 못하다가 네. 최근에 혼영 한번 해봤는데 집중 잘 되고 좋더라고요. 혼자 영화 보기. 네. 예. 좀 더 상위 레벨을 살펴보자면 혼캠도 있습니다. 예, 혼자서 캠핑하기. 예. 그러고 보니까 이런 단어도 있네요. 네. 혼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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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지 아시겠습니까? 혼코노. 그럼요. 알아요? 예, 알고 있군요. 혼자서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하기가 바로 혼코노라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서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꼭 함께하지 않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혼자만 즐기는 거 그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자, 가족 여러분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혼자서도 오케이라고요. 예. 네. 나만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경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짝쿵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순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혼코노라고 했어요? 네, 혼자서 코인 노래방. 아이고, 네. 혼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네. 혼자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 언제 끝나나 요거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영화고 노래방이고 그냥 혼자만 혼자만 있으면 네네. 좋겠다. 게다가 또 워낙에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진 씨의 생활 정보를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아마 요즘 덥다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요. 똑똑하게 냉방하는 법. 야, 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 시간 집중하시면요.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니까요. 똑똑하게 냉방법 알아보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 전기절약 꿀팁과 화재 상황 대처법까지 알아볼까요?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여름. 가만히 있어도 줄줄 땀이 흘러내리는 더운 날씨엔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마련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틀다 보니까 콘센트에 혹시 과일이 될까 걱정도 되고. 요즘 너무 더운데 창문을 열어놓기엔 안 될 것 같아서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아이들 때문에 더 못 끄는 것 같아요. 아유, 그게 가장 궁금하셨다고요. 그렇죠. 요즘 가장 고민스러운 게 바로 그 문제인데요.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드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똑주부 아니겠어요? 찾으러 갑니다. 출발! 먼저 대전시 대덕구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찾았어. 바로 여기 대덕 에너지 카페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시 대덕구에 문을 열었다는 에너지 카페. 카페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니, 카페 들어서자마자 이름대로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대덕 에너지 카페는 커피를 서빙하는 곳이 아니라 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서빙하는 곳인데요. 대덕구청, 그리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대전충남 녹색연합이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절전을 위한 생활 속 수다를 통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그런 특별한 카페입니다. 에너지 카페답게 떡하니 자리한 미니 태양광 발전기. 이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월 40kW의 전기를 생산한다지 뭐예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미니 발전소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큰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작은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카페 앞에 설치해서 여기 전력의 일부를 이제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에어컨 쓰게 되면 뭐 누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마음껏 못 틀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월 8,000원 이상의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페 안에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정용 전기요금 측정기부터 시작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용품들이 쫙. 이건 다 뭐야? 네. 예, 여기는 이제 에너지 전환 마켓입니다. 작은 시장인데요. 네. 예, 이 멀티탭을 모든 콘센트에 꽂아서 네. 대기 전력을 전부 차단했을 경우에 월 3, 4천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필수 아이템이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절전 가이드북도 이곳에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절전 고수들의 노하우를 아주 생생하게 여기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덕 에너지 카페의 자랑거리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관련 책자가 마련된 작은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는데 에너지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시원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에너지 공부도 하고 와우! 미니 태양광 이런 얘기는 보기는 봤는데 좀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전자파 얘기도 있고 뭐 설치비가 비싼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별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정말 좋게 정확한 정보를 듣고 아우 정말 에너지 이 미니 태양광 에너지 나도 좀 설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좋은 정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엔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길. 세종시에 살고 있는 한 주부를 찾아가 봤는데요. 동네에서 알뜰주부로 소문난 김경진 씨를 소개합니다.
딱 요맘때 이제 전기세 때문에 다들 덜덜 떨면서 고민들 많으시거든요. 꿀팁을 알고 계시다고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 틀기 전에 환기를 먼저 시켜요. 환기요? 전기 절약 꿀팁 하나. 외출하고 돌아온 후 냉방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우선 창문을 열어서 뜨거운 실내 공기부터 배출시켜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켜면 외출하는 동안 뜨거워진 실내 열기 탓에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네요. 에어컨 실내 적정 온도 26도씨로 맞추시는 게 좋고요. 너무 또 이렇게 차갑게 해놓으면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도씨에서 27도씨로 1도씨만 올려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약 4.7% 정도 있습니다. 전기 절약 꿀팁 셋.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2주에 한 번 정도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주게 되면은 또 냉방 효과도 또 늘어나고 5% 정도의 그 에너지 절감 효과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세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베이킹소다, 물, 에탄올. 아주 간단하죠? 물과 에탄올은 1대1 비율로 하시고 베이킹소다는 오염도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에어컨 필터 세정제 만들기. 먼저 물과 에탄올을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 필터의 오염도에 따라서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완성. 이제 필터에 물과 세정제를 뿌리고 솔로 싹싹 닦아주면 되는데요. 에어컨 필터 청소,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너무 쉽죠? 어머, 어려울 게 있어야 말이죠. 필터 청소만 잘해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도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특히 선풍기로 인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름철엔 주로 과전류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초과된 허용전류가 열로 바뀌면서 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허용전류치 이하로 사용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과전류 방지 장치가 있는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기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해서 섣불리 이제 물로 진압을 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1차 진압을 한 뒤에 누전 차단기를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에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119 시민체험센터에서 화재 상황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뭐야 말이지. 어두운 실내를 헤매다 마침내 비상구를 발견합니다. 야, 이것처럼 반가운 게 없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어머 세상에. 아,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야, 일단은 소리부터 지르게 되는데 이 대피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불이나 연기를 보시게 되면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혹시 주변 근처에 이런 발신기 세트가 있다면 네네. 비상 스위치를 눌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대피를 하실 때에는 코와 입을 이런 젖은 천이나 수건으로 보호해주면서 한쪽 손을 벽을 짚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비난 유도등 같은 것을 따라서 건물 밖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면 좋겠는데요. 내가 생활하는 곳에 비상 탈출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소화기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용법을 익혀두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겠죠. 어머 세상에, 하필이면 이 소화기 불량인가 봐요. 이거 안 뽑혀요. 아닙니다. 그렇게 움켜쥐게 되면 지렛대 원리에서 안전핀이 잘 뽑혀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 밑을 받쳐들거나 내려놓고 안전핀을 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방 호스를 화점으로 향하게 한 후에 그제서야 움켜쥐면 방사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 안전핀을 뽑을 때는 절대 손잡이를 움켜쥐지 마세요. 소화기 사용법도 똑주보랑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 뒤에 위에서부터 분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불 다 껐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들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과 관리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나부터 실천하자고요. 아차차, 화재의 위험에도 대비하면서 말이죠. 알뜰하고 안전하게 여름 보내세요. 네, 이 카페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차 한 잔의 여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에너지 카페는 그게 전부가 아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재생에너지와 또 절전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 공유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재생에너지 활동가도 양성을 한다고 해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요. 20일부터는 한 달간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니까 이 활동 전문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화재 위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의 빈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화기는 있는지 또 소화기 사용법 어떻게 하는 건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여름철 전기 절약법과 화재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드릴 거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앞서 궁금한 거 이슈에서 똑소리 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보여주세요. 3, 2, 1. 냉방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요? 1번 18도씨, 2번 21도씨, 3번 26도씨. 네. 몇 도일까요? 실내 적정 온도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이 적정 온도로 하면 약간 더운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예. 이 숫자만 봐도 그렇게 시원할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선풍기를 같이 돌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고르셨습니까?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26도씨였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신체 장기와 조직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냉방병이 나타난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내외 온도 차이를 5 내지 6도씨로 유지를 하고요.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씨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오늘이요. 음력으로 7월 7일 칠석이네요. 칠석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풀어보죠. 3, 2, 1. 칠석은 전설 속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오작교를 놓아주는 이 새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꿩, 2번 독수리, 3번 까마귀. 네.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평소에는 어떤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억울할 수 있겠어요. 저 오해를 예. 받고 있긴 하죠. 그렇죠. 네네. 특히나 이 애기 시간엔 또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푼다는 가족들도 참 많으시던데 어린이집 아이들도 이 문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부 다 동화책으로 다 읽고 전설 이야기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까마귀였습니다. 전설 속의 칠석 오작교는 견우와 직녀 두 별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에 모여서 몸을 잇대어 만든 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 세 번째 문제 OX 퀴즈죠? 예, 문제 주시죠. 네, 여름하면 시원한 수박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서 이거를 버리려고 하니 처치곤란이야. 고민들 많으시죠? OX 퀴즈로 풀어봅니다. 3, 2, 1.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어떨까요? 직접 버리세요? 버리는데 그냥. 예, 저 그냥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수박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 빼면은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와 이렇게 같이 버려도 되지 않을까.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네, 여전히 갸우뚱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O냐 X냐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딱딱한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수박 껍질은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외에 멜론이나 망고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네. 다만 이 수박 껍질처럼 큰 부피의 이 껍질은 잘라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수월하게 풀 수 있을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두 사람 이상의 연주자가 합주 또는 합창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앙상블, 2번 심포니, 3번 콘체르토. 사실 제가 이게 평소에 이 네. 음악을 많이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늦가을에는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앙상한 가지가 보이는 계절에. 그런 계절이 시작될 때 늦가을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무슨 음악을 듣든지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많이 나더라고요. 네, 평소 음악이라는 건 잘 몰라도 그때쯤 되면 그렇더라. 네. 예.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 것 같은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앙상블이었습니다. 합주단이라는 뜻으로 악기에 관계없이 두 사람 이상의 연주자가 합창하는 걸 말하고요. 코러스 앙상블, 브라스 앙상블, 색소폰 앙상블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다음 중 늙어가는 무렵을 뜻하는 말의 다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늙음악, 2번 늙음악, 3번 늙밭. 네. 늙어가는 무렵. 그래요.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뭐 1번과 2번 보기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표기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너희들도 야, 나이 들어봐. 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너희들도 다 나이 들어봐라. 너희들도. 오, 네네네. 오, 야, 고인트 아니었으면 사실 보기만 보면 야, 갑작스럽게 이거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하는 건가? 헷갈리는 경우 있는데요. 궁금하네요. 정답 뭐예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늙음악입니다. 늙어가는 무렵을 뜻하는 표준어는 늙음악. 이 늙음악이 줄임말로 늙마라고도 하고요. 늙음악에 느는 건 잔소리다. 정정해도 늙음악의 정이 제일이다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헷갈리는 문제도 참 많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선물 가져가실지 보여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축하합니다. 2873번님, 6587번님, 7480번님 세 분 아침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이수진 네네. 리포터. 예, 어떻게 이제 좀 댁에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발바닥이 땀나게 또 궁금한 거 이슈 촬영하러 가야 돼요. 혼자만 좀 있고 그렇군요. 싶다니까요. 네. 아유, 어렵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덕분에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아침엔 퀴즈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리포터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자, 이렇게 섬진강에는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뭐가 있죠? 일단 노래 가사 그대로라면 화개장터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강가다 보니까 여름 피서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곳에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싱싱한 제첩으로 만든 다양한 제첩 요리가 섬진강의 맛이라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 제첩을 주제로 한 특별한 축제가 열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는요, 영호남을 오가는 섬진철교가 예전엔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철교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걸어서 왕복할 수 있는 알프스 하모니 철교가 개통됐다고 하는데요. 여름 추억 만들러 하동으로 떠나보시죠.
양식동에 이거 되는데 채찍국 사서 했었는데 요새는 이거 댕기는 사람이 없어. 그때가 진짜 채찍국이지. 그 옛날 골목골목을 누비던 담백한 추억의 맛. 섬진강 모래 속의 작은 진주. 지금 테러갑니다. 궂은 날씨에도 축제장은 만석. 그런데 너도 나도 두 손에 파란 바구니를 들었다? 금이 나갑니다. 금캐로 왔다고 해. 찾으시는 분들 모두 자리 앉아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생긴 황금제첩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 해군의 기회를 놓칠세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황금제첩의 용사들. 몇 명한테 45인승 한차 왔다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니 여기서 금 찾아가지고 우리 좋은 추억 만들자. 여기 금이 많다 그래서 엄마가 이거 잡아오면은 목걸이 해준대요. 황금 채첩을 찾아라.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모두들 강으로 첨벙 입수. 덕분에 물놀이는 자동이다. 백사장 곳곳 박진감 넘치는 숨바꼭질. 아이고, 진짜 안전해, 진짜. 돌분이 없어. 잡으니까 돌이 더 많아. 하나 잡아야 되거든 오늘. 잡는 거는 무조건 운입니다. 열심히 잡으세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운이에요. 아직 잠잠하다 싶은 그 순간 어떻게 찾았어요? 오늘 받아먹었어요. 언제 왔습니다. 잡고 있는데 바구니 그냥 올렸는데 나왔어요. 아, 이거 와이프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와이프 드리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냥 잡으면 되지 뭐. 저게. 기분 좋. 어디 황금 제첩만 제첩인가요? 그거 못 잡아도 저게만 잡으면 돼. 나는 내 갈이 더 소중해. 이 갈을 쫓아보내갖고 이거 잡았어요. 엄청 신났어요. 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세척 잡고 즐겁게 활동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는 거 했더니 오잉 아직 찾을 게 더 남았다. 휴대폰 받아부터 세금 잡아왔어요. 한편에선 또 다른 제첩 체험이 한창. 손틀도구 커랭이 등장이요. 이야, 저러는데. 이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니처럼 그렇게. 그래. 많이 담아. 아까 아저씨 가르쳐준 대로 밀고, 다시 밀고, 뒤로. 손뜰업을 하는 거를 좀 신기하고 모르니까는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채집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하동 전통 업 기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갈이 많이 있을 때는 옆에 스시로 잡고 조개를 안으로 물 흐름에 따라서 안으로 밀어주고 돌은 밖으로 이렇게 쳐내고 나머지 조개가 최종적으로 남았을 때 옆에서 통에다가 하동에서 지금 제첩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금 중요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서 또 마음업인들이 사실 또 조금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조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어업인들 자체도 젊은이들이 좀 육성이 되고 한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기여하는 의미에서 많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첩 색깔에도 숨은 비밀이 있다. 민물이 많은 데는 좀 희고 노리고 그다음에 갱물에 좀 밭이 갖고 있는 제첩은 요것만 길이 끊고. 섬진강하고 맑은 물 모래에서만 서식한다는 하동 제첩. 이런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서 이 나는 제첩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첩의 진가를 확인해 볼 시간. 씹으면 씹을수록 얼마나 맛스러운지 몰라요. 제첩을 많이 먹어갖고 제첩 살때를 그렇지 그리 뽀얗다. 화장한 거 아닙니까?
화장이야. 바빠서 화장도 못 내십니까? 뽀얗게 우러난 맑은 제첩국에 새콤달콤 싱싱한 제첩 회무침, 든든한 제첩 비빔밥까지. 크기는 작아도 존재감은 1등이다. 예, 제첩향이 나오고 맛있습니다. 부산도 어떻게 나오지만은 지금 낙동강에서는 안 나오고 이 섬진강에만 녹차가 제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일국수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지 않을까. 제첩향이 사르르.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으러 오세요. 이번 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것 또 하나. 섬진강 런웨이. 장에도 다니고 하는 그 도로였잖아요. 여기가. 예, 뭐 진상, 뭐 광양, 우리 장에 하동장에 기차 타고 다니고 그랬었지 옛날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던 기찻길이 화려하게 변신했다. 2016년 7월 15일 경제선이 복선화됨으로 인해서 폐교로 남아있는 섬신철교를 걷는 길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알프스 섬진강 제첩 문화축제에 맞추어서 걷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대통식 기념 특별 이벤트. 저저 잠시 승차권 확인했겠습니다. 예,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알프스 하모니 철교 승차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차 대신 영호남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로 채워지겠죠? 많은 수토를 만들어냈고 역사를 이어간 이 철교가 다행히도 이번에 사람들이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줘서 감개무량합니다. 행운도 잡고 제첩도 잡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했던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 올 여름을 놓치셨다면 내년에 더욱 뽀얗고 진하게 다시 찾아옵니다. 네, 이 더위에 시원한 물속에서 제첩을 캐는 모습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물놀이도 하고 또 묵직하게 이 제첩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맞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말을 빌려야 느낌이 좀 살 것 같습니다. 진짜 배기 제첩을 만나고 왔는데요. 서식 환경에 따라서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다 맛있다는 거겠죠. 맛깔스러운 조개, 제첩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자, 김재원 아나운서는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실험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럼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과학실이나 실험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것저것 실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신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학창 시절에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실험이라는 거 실험실이나 과학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동네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서 직접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마을 실험실 이야기인데 오늘 마을 실험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장용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지난 201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일단 먼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자본은 실질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친절한 관계망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아마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지금 현재 14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 14년도부터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주체성과 주민들이 주민을 좀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작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그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마을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마을 리빙랩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리빙랩, 예,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예, 이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리빙랩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많이 많다는 그 마을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 리빙랩은 생활 실험실,
생활연구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활실험실과 연구소라는 내용으로는 리빙랩에 또 큰 의미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리빙랩 안에서의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구체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의 그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연구원들이 그 경계를 좀 넘어서 리빙랩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의 화합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짧게 실천해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빠른 리빙랩의 과정에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리빙랩 사업은 마을 자체가 실험실이 되는 사업인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신 걸까요?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3년 차까지 진행했을 때는 그 마을 주민분들의 역량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에 있어서 한계점은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민들 간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과 연구원들과 또 그거를 촉진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좀 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던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어서 리빙랩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각 그 부서별로 아니면 중앙 부처별로 리빙랩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소소하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영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학 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원분들이 이야기하는 리빙랩이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제품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또 리빙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을 의제에 대한 혁신으로 리빙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그렇게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아마 지방에서는 마을 의제에 대한 혁신으로 리빙랩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전이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사업을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해서 3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재미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들려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법동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동 안에서 그 은행나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가로수길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가을철이 되면 은행 그 열매가 좀 바닥에 떨어져서 냄새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 그 문제 해결은 화학약품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나무를 좀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었다면 발상의 전환으로 은행 열매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물망을 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들을 만드는 메이커 활동하는 청년들의 전문가와 함께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천년도라서 처음에 그물망이 좀 허술해 보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리빙랩의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으로 계속 보완되는 그런 실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에 리빙랩이 일상화되는 부분으로 법동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네. 예. 자, 아무튼 올해도 이렇게 마을 리빙랩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국 단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저희 대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을계획 수립 단위 과정과 함께 리빙랩 사업을 같이 준비했고요. 상반기에는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마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을 계획서를 주민들과 함께 집단지성의 형태의 그 마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총회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실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마을에 갈등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전의 과정을 통해서 마을 리빙랩의 의제를 발굴하게 되었고요. 그 마을에 한해서 올해 사업을 5군데 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리빙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5개 마을인데요. 네. 그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어요? 실제 이제 의제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 각 마을에 신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를 좀 직접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 그동안에는 놀이터가 정형화돼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놀이터였다면 주민들이 실제 아이들과 어떤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날 주차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만년동에는 산책길에 대한 부분을 IoT 기술을 좀 사용을 해서 안전한 산책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 주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맞나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도마동에 이제 네. 도마동은 주택가이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 올해 좀 진행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5개 마을에서는 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논의 중일 텐데 네.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리빙랩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1년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지는 발굴됐지만 실제 그거를 마을의 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하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지역은 대부분이 마을 조사와 아이디어 도출, 그러니까 리빙랩의 의지로 가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을 하는 과정으로 하반기를 보낼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시 실질적으로 실천까지 가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한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빙랩 사업 자체가 1, 2년 차에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3년을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전 지역만 해도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다양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리빙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예산의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같은 촉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에 역량이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런 실험을 통해서 모든 마을이 어떤 문제점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이 실험이라는 게 항상 성공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어떤 후속 조치라든지 다른 지원은 없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그 리빙랩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패라는 부분은 중간에 멈췄을 때가 저는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리빙랩의 장점이라는 빨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천해보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해보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고민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 게 맞지 그 결과물에 따라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야기가 다를 것 같고요. 단지 주민이 그거를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하거나 이런 것들로 포기되는 거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겠지만 현재 마을 안에서는 다 리빙랩에 대한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그 실패라는 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공유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마을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그 진행하고 있는 그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한 시민 공유 공간에 대한 부분의 확산이 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 리빙랩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예산과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좀 특이 사항으로 마을 계획 수립이라는 과정을 좀 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의제에서부터 조사, 계획, 마을 총회까지 가는 그런 과정 설계로 지금 올해는 16곳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분위기에 맞춰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 과정들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축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올해 저희 사업의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 마을 리빙랩 사업, 마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견도 내고 회의도 하고 그러려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동네 주민들이 다 그런 시간을 내시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해요.
아, 맞습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의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좀 약간 그 생계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지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는 데 있어서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서서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생계형으로 활동하는 지역에는 좀 활동이 확인해봤을 때 많이 좀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활동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각 지역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다 도시재생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렇게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영역들이 이제는 좀 경계를 허물고 같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을의 순환 생태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이제 9월 5일 날, 6일 날, 7일, 3일간에 걸쳐서 사회 혁신 한마당을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한마당에 같이 오셔서 지역의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한마당에 꼭 와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을의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마을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정용석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나중에 이 5개 마을의 실험이 모두 성공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열대저하보는 오늘 오전 중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정오까지 충남 북부에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2도, 세종 34도, 대전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당진 32도, 태안 33도, 부여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33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살펴봐야죠. 혼자 즐기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7284번님, 마음이 심란하거나 적적해질 때 이 커피 한 잔 맛있게 타놓고 이 코바늘과 아크릴 실로 수세미를 만듭니다. 노력과 성취감에 외롭지 않고 즐겁습니다. 아, 색깔도 너무 곱네요. 그렇군요. 직접 만드셨는데 이게 실용적이고 참 좋네요. 네. 4670번님, 혼자 산을 타는 혼산족입니다. 선선할 때 함께 등산하던 식구와 친구는 개점 휴업이지만 저는 꿋꿋이 고봉산에 오른답니다. 네. 산책로까지만 올라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른 분들은 중간에 좀 포기하셨군요. 네. 예, 그래도 꿋꿋하게 혼산족을 즐기고 있는 4670번님 응원합니다. 네, 예. 혼산족 너무 재밌는데요, 많이. 0780번님, 혼자 운전을 해서 부산 해운대 다녀왔습니다. 와. 부산 바다가 참 아름답네요. 전혀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그렇죠. 예. 혼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이 혼자만의 시간 가져보니까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예. 표정에서 메롱하는 그런 표정도 좀 보이고. 해운대 얼마나 좋게요. 즐거워 보여서 좋았습니다. 네. 0426번님.
혼자 놀기에 진수, 혼밥 겸 치맥을 하면서 나만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혼자 놀 때는 텔레비전, 컴퓨터도 빠지면 안 되겠죠. 예, 혼자서 치맥을. 혼맥이네요, 혼맥. 뭐라고요? 혼맥이요. 혼맥. 혼자 맥주. 혼맥.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0416번님. 4443번님. 저는 집 근처 뷔페에 가서 가끔 혼밥을 합니다.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요. 식사 후에는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오롯이 저와의 데이트를 즐기고 옵니다. 와, 뭔가 건강식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뷔페에 혼자 가신다는 거 이거 고수신데요. 그렇죠. 예, 용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아무튼 좋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8144번님. 아이들은 집에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밖으로 나가곤 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참 예쁘네요. 와, 정말 예쁘네요. 나무와 구름, 하늘. 네. 진짜 예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나 봐요. 아이들 집에 두고 혼자 나가시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럴 나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아기 엄마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587번님. 더위를 피해서 초저녁 동네 뚝방 운동을 합니다. 도중에 만나는 야생화들과 천둥 오리떼들, 풍광을 즐기는 흐뭇함에 혼자란 사실에도 마냥 행복해집니다. 네. 자, 이렇게 걷기 운동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또 보고 오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예.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4872번님,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미니어처 하우스 만들기를 합니다. 하나, 둘 만들어서 선물도 하는데 하루 2시간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저만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보고 싶어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갖고 싶습니다. 예. 주변 분들 선물도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침이 좋다로 좀 점점점입니다. 저희도 갖고 싶어요.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가족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좀 힘이 났어요. 네. 용기도 생겼고 제가 이거 혼자 하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재밌겠다.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3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2019 썸머 뉴 아티스트 콘서트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분과 토요일 오후까지 대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현악 3중주 공연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비긴비 가트 페어는 27일까지 대전 엠베시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제19회 충청 미술 전람회 및 초대 작가전이 11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계속됩니다. 제16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까지 아산 순천향대학교 학예관에서 펼쳐지고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의 개인전 정정엽 최초의 만찬이 10월 13일까지 홍성 이응로의 집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유. 싱그러움이 가득한 청양의 여름을 함께합니다. 선장호 출렁다리를 거닐어 보고요. 알프스 마을에서 열리는 세계 조롱박 축제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무더위 속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신경이 쓰이고 안쓰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3 수험생들인데 네. 어제가 바로 그 수능 디데이 100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14일 결전의 날까지 이제 2자릿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요. 체력 관리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또 영양 섭취도 풍부하게 충분히 해서요. 체력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들 이 8월에 뭐 수시 준비와 또 수능 막판 컨디션 끌어올리기 뭐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란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닭강정의 대가 만년 닭강정의 치킨 교환권, 장루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키다리 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